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이제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 파면 일주일 만이죠. 빠른 퇴거를 촉구하는 시위대는 당장 방패, 윤석열, 김건희 구속을 외친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혼 어게인을 외치면서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까지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정치는 파면 당일 권영세, 권성동 투톱을 만나 대선 준비를 당부한 데 이어서 나경원 의원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다. 야, 이 충성심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만났죠.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사저 정치가 본격화될 경우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심이 강성 지지층 표심을 움직일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중도층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행보, 윤심의 영향력,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어찌됐건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제 외친 거고요. 뭐 그분들 모두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세가 뭐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일단 결집해 있는 것은 맞고, 지금 뭐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사저 정치 안 할 이유가 없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인 지금 이제 뭐 탄핵 이미 이제 당하기도 했지만 당장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지금 뭐 재판 진행되고 있고 그 무죄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른바 이제 방탄을 위해서라도 사저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정치에 또 국민의힘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그 행보로 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 현실에 개입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보수 정치의 중심에 그 영향력이 얼마이든 간에 서 있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중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거든요. 이따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또 뭐 한덕수 차출론도,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 없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는 지난 보수정 결집 자체가 윤심 정치가 유지되는 연장선상이 됐다. 첫 번째로는 경선인데 경선에서는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룰도 100%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하겠다. 그다음에 4명 이후에 2명 결정되는데도 국민 여론조사 당원 50%거든요. 당원도 그러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무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선에 가서 중도층 역풍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중도층 역풍이 일어나니까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전원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걷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다면 이 선을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인데 자르기가 힘들다. 왜? 윤 대통령도 이걸 쥐고 있어야 재판에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해서 방어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남은 건 여론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을 지켜줘. 지금 윤 전 대통령 어게인하고 인간띠 있기를 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철우 이제 경북지사를 만나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다,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보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게 내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지율의 문제거든요.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실제 정치인들도 그런 지지율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러면 지지율이 높아서 전 대통령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그게 뭐냐? 뭐 그 전에 뭐 하이브리드 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간첩죄 문제라든지 그리고 반중 문제라든지 심지어 이 중국과 관련한 문제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어찌 보면 같은 결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한국이 그러면 가야 할 방향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거는 어떤 그 포지셔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헌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어 뭐 탄핵이 되기만 하면 직무가 정지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선관위 문제라든지 이거를 계속 그 헌법재판소 문제라든지 이거를 방치하고 가야 되느냐 이 개헌의 문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두들이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에서 던진 화두 이 문제가 어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화두에 대한 각 후보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답을 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결을 맞추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인기, 지지,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로 시대적인 어젠다와 담론의 문제로 분석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원영섭 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도도 그렇고 이 탄핵 과정에서 주장했던 일정한 내용들이 어떤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원기 대변인. 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그 탄핵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파면 당한 후에는 또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아요? 파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온갖 수사가 들어올 거고 네. 재구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문제거든요. 이분이 이제 신문지상에서 퇴장하는 게.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냐면 비유하자면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어떤 퀸카 여성이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거예요. 뭐 마음이 허하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도 있다라고 달려드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극우 지지층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여 있는데 이 사람은 곧 퇴장할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있다. 다음은 내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어필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나경원 뭐 전 의원이든 김문수 뭐 전 장관이든 이런 분들이 이게 지금 이 극우층을 끌어들여서 사실상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예선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행위를 해도 사실 본선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데 중도층 민심 안 좋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진다면 당권이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토대다지기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 선절 안 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서 외면당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사저 정치인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의견. 자, 6월이야 빨리 오라 대세는 이재명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어게인 그러니까 재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현행법으로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윤심이 찍은 게 나경원이냐 김문수냐 이런 글도 올려주셨어요. 평론가님은 윤심이 어느 쪽에 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정 대선 후보에? 지금 관저로 찾아가신 분들은 다 대선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전한길 씨는 빼십니까? 전한길 씨도 후보군에 제가 보건대는 전한길 씨도 지금 저울 중인 것으로 그동안에 제가 발언 내용을 이렇게 추정. 저울질. 네. 처음에 이 전한길 씨가 탄핵 국면에 들었을 때부터 저는 그걸 의심했었거든요. 이분도 아마 상당히 저울 중이지 않을까. 어느 당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울 중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차기 대선 후보 결정권을 본인이 행사하려 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능한 한 이제 총동원해서라도 차기 대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간택하는 역할을 본인이 아예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그 후보가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 그게 윤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밀어 올린 그 차기 대통령이 뭐 자기 특별 사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수사도 적당히 또 마무리해줄 뭐좀 무마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 방향으로 움직여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서 의외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표면에 드러낼 거냐 본인의 의중을 이른바 윤심을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원인은 일단 반 이재명에 있는 것이고 설사 이재명 대표가 설사 대통령이 돼서 집권이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대선에 누군가에게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버리면 만약에 이기면 좋지만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책임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 경선은 또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 40일, 국민의힘 30인데 40일, 국민의힘 40일, 민주당 40일, 국민의힘 30인데 중도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8일입니다. 18입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윤심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중도층 여론은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본선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경선에서는 효과를 봤어요. 특정 후보가. 국민의힘도 흥행도 되고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까지. 그런데 본선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프레임이 돌아가거든요. 프레임 전환 안 하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누구라도 나경원 의원도 윤심은 나예요. 또는 뭐 윤석열 의원도 윤심은 저라니까요. 김문수 의원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으면 이게 다 윤심이고 대통령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표면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거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과거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 대선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일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 당시에 TK의 어떤 그런 뭐 인기나 지지가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오히려 뭐 거의 연락을 차단하다시피 하면서 경선에 개입하지 않고 그러면 본선에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본선에서는 대승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나의 후보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런 대승적인 메시지를 냈고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21대 총선 때도 결국 필요할 때는 항상 대승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이 내부의 문제에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편을 들어주는 이건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입장도 결국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겨야 된다는 거고 그 이기기 위해서는 또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후보, 뭉칠 수 있는 후보, 그 후보가 나서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원영섭 단장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아까 우리 댓글 질문 중에 윤석열 어게인 그러니까 대통령 재출마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파면 당하면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출마 못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출마는 할 수 있는데 취임은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헌법에 예. 중임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네. 중임이라는 거는 임명되는 게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게 중간에 그 임기를 못 채웠다 하더라도 네. 또다시 임명이 되는 거는 임중임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생각 안 해도 그게 가능하다면 대통령 인기 많으면 한 3년 차쯤 하야했다가 나는 다시 리셋 이러고 다시 출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